없다.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세대 교체론 들고 나오기도 했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죠. 전략이 없어. 막 하고 있죠. 네. 막 하죠. 막 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은 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모순을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계엄은 잘못됐다가 중론이에요. 이분들 토론 다 나가보면요. 네. 계엄은 잘못됐대요. 다 심지어 그렇게 당 지도부가 네. 사과도 합니다.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려면은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거기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네. 책임은 안 집니다. 대통령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야. 직에 복귀시켜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계엄은 잘못됐는데 대통령은 복귀를 시켜? 그럼 복귀된 대통령이 또 내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이 주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차라리 김문수처럼 해라. 차라리 윤상현처럼 해라. 그럼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그냥 어차피 엉망인데 네. 엉망 중에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도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관성이 있으니까. 일관성 있고 그 자들은 계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고 대통령 복귀해야 되고 그냥 이거는 뭐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 대통령 네. 복귀시켜야 된다. 이러면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단순해. 네. 물론 이제 지지는 한 10% 받겠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정직하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심판을 받는 게 네. 차라리 낫다. 근데 지금 이자들은 주류들은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난동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뒤에다가는 야 민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통령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고심했겠어. 내지는 경찰이 과잉 진압하니까 법원에 폭도들이 들어간 거 아니야? 경찰 잘못 아니야? 이런 식의 양비론 비슷하게 이상한 알고리즘을 갖고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도 아니죠. 경찰이 사실도 아니지만 논리 모순이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잘못을 인정하지 말든가. 인정은 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마 국민들께서 지금은 내란 진압에 정말 진을 다 빼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우리 앵커님도 내란 진압 외에는 지금 뭐 밥 먹는 것도 생각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걸 들고 나와서 이상한 국민의힘식의 논리를 펼치는 자들은 저는 회색지대고 밀정 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절대 이 자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계엄 77조 삭제 같은 것도 한번 정치권에서 대선 때 한번 던져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걸로써 저는 반헌법 전선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번 쳐야 됩니다. 그 이준석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얘기했는데 그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어쨌든 조기 대선을 불쾌하든 말든 대선 국면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이번에 핵심 키워드는 내란 진압이죠. 내란 진압의 완성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정권이 뭐 교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할 거냐. 저는 마음을 아직 열어놓고 있거든요. 누구로 할지를. 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밝히자면 전 내란 진압을 가장 확실히 하는 사람을 전 지지하려고 그래요. 내란 진압. 내란 진압을 가장 확실하게 하고 잘할 사람. 거길 지지하고 싶어요. 누가 할지는 좀 경쟁해 보십시오. 내란 진압을 누가 더 잘할지. 누가 더 잘하나. 근데 이거는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이준석 의원 나와가지고 내가 세대 교체하겠다. 아니 정치 14년 한 아주 중고 신인이 무슨 세대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게다가 본인의 당에 그 콩가루가 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방식이 비슷하다 보는 게 논란으로 계속 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이슈 들어오니까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자꾸 대선의 화두를 던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은 정치가 아니다. 신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얘기는 최상목 너 탄핵이야 이 뜻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방금 전에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국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돌입을 하면 헌재에 오면 바로 인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다.
이거는 그냥 저를 탄핵해 주세요. 이 수순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당하고 싶어요 내지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고 같은 헌법기관들끼리 상호 존중의 원칙이 가장 기본인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도전장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위헌 위법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을 확인한 것이고 저는 국회가 이제는 국민의 뜻을 민의만을 받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전 그것은 저는 최상목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명 안 한다면. 임명 안 하면. 그건 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결과적으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금 전 입장을 좀 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42억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비상결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상결단하겠다는 것은 탄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또 방해를 하겠죠. 뭐 하여간 이 도돌이표는 끝나지 않는 여정이다. 22대 국회에서 진짜 이 끝나지 않는 여정을 하루빨리 이거를 근데 이 비극이 길어 진짜. 이 비극이 좀 예견됐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일으킨 반란이라 그러면은 바로 소탕하면 되는데 친위 쿠데타니까 쿠데타 잔당 세력들이 이미 정부 요직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리가 더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싸움 아닌가.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상목 스스로도 지금 범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좀 가리거나 멀어지기 위한 전략 전술로 끊임없이 이제 내란 특검도 통과 안 시키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끊임없이 내전을 꿈꾸는 거예요. 윤석열의 부활을 귀환을 꿈꾸고 그런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정치권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고리를 끊어내야 살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까 제가 대선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내란의 진압을 완성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겠다라는 정치 세력, 그 가장 잘할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이 전 내란 진압의 완성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새 좀 잠 좀 자나 했더니 다시 또 잠 못 드는 밤을 불면의 밤을 또 다시 또 자극을 하고 있다.